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리우스에서 초등 과학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어디 갔나요? 가을 왔던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다시 겨울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기온이 영하 4도인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좀 날씨도 쌀쌀하고 이랬는데 좀 이른 시간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한 내용은 초등 저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초등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서 좀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좀 드리실 텐데요. 첫 번째 1부에서는 저희 그 이은진 선생님께서 저희 그 시리우스의 초등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의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김민정 선생님께서 저희 시리우스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좀 일찍 나오셨는데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준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나오실 때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우스 초등 설명회 중 1부 진행하게 될 이은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머니 저희 시리우스, 왜 시리우스 학원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답은 원장님이 좋아하십니다. 별을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시리우스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또 이렇게 시리우스라고 지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들아, 우리는 과학의 별 시리우스잖아. 빛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늘 좀 세뇌를 시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아무래도 초등이니 조금 이미지를 좀 귀엽게 잡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이제 선생님 소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적어놨듯이 제가 이은진이기 때문에 진이를 사용해서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라 과학의 요정 진이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반 아이들 창작의 달인이죠. 제가 이제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뭐 못생김의 요정이다, 뭐 헐 충격적이야 하면은 쇼크의 요정이다 해서 뭐 다양하게 이름이 창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고 학생들한테 과학을 쏙쏙 좀 들어 머릿속에 넣고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표현하길 바래서 사실 과학의 요정, 램프의 요정, 뭐 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이 과학의 중요성과 시리우스가 저희 이 과학 교육에 얼마나 좀 진심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우선 1부에서는 그래도 2022년 교육 개정 과정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 초등 과정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과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네, 일단 2022년 교육 개정 과정 가장 핵심이 되는, 대두가 되는 것 무엇일까요? 딱 한 단어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통합과학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떠오르고 있죠. 서술형. 그래서 이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통합과학으로 진행이 되는지, 서술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왜 이런 교육으로, 이런 교육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은 고등학교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들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과학 설명회다 보니 과학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과학에 관련된 부분은 다 밑줄을 그어 왔는데요. 자, 일단 고등학교 목표를 보시면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융합하여, 통합하여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창출하는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교육 목표가 배경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또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교육 환경의 배경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챗 GPT 등등 뭐 요즘에 PPT도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굉장히 디지털화 됐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감염병 대유행 그리고 기후 생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사회적 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성의 복잡함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많은 부분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유행이 됐었던 게 코로나죠. 코로나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 과학 전문가만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과학 전문가인 뭐 백신 전문가, 의료 전문가, 그리고 뭐 바이러스 등등의 다양한 과학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경제 전문가 그리고 국제협력 전문가 등등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융합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런 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저희가 정보는 하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가들과 대화를 하고 융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융합 사회에 지금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에서 서울대 종합평가가 또 1위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융복합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학과를 통합시키고 통합된 학과에서 같이 다양한 학과랑 의사소통하는 그런 기능이 좀 올라가서 종합평가에서 이번에 1위를 또 받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융합사회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융합사회에서 이런 문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게 오지선다, 단답형으로 답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으로 학생들이 창의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론 사회에서 사실 그걸 더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서술형, 창의성 학생,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현대사회에 이러한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과학이죠. 네, 사실 이 첫 번째 줄만 봐도 과학이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겠네 싶은데요. 그럼 이 과학적 중요성을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좀 어떻게 좀 담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학점이랑 시수, 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왔거든요. 자,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들이 이제 듣게 되는 학점 배당 기준이에요. 자, 학점 중에 국수, 사과, 영 중에서 사실 과학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점점 과학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사실 고등학교는 조금 저희랑 멀잖아요. 그럼 이제 곧 다가올 중등 학생 아이들의 시간 배당 기준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국수, 사과, 영 뭐 등등등 있는데 역시 과학, 기술, 정보 이 부분이 가장 학점 지금 시간 배당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월등히 높죠. 네, 그런데 사실 과학, 기술, 가정, 정보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옆 학교인 휘땡중에 시수제 학점제를 제가 시간당 학점제를 들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과학이 174시간, 기술 과정이 272, 그리고 정보가 34시간으로 배당되어 있어요. 자, 374라는 숫자는 수학이랑 시간 시수가 똑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고 왔어요. 남중만 들고 오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진땡여중, 땡선여중 제가 또 시수제 들고 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학이 똑같이 680인데 여기 이렇게 합해보면은 사실 수학이랑 똑같이 37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매우 수학이랑 같은 비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사실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친다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문제가 또 헷갈리기도 하고 좀 여기 대치동에 있는 상위권 학교들은 킬러 문제를 내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보다 100점이 많이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은 그렇게 100점까지 맞도록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럼 이런 과학교육에서는 어떤 학생을 좀 창출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또 들고 와야죠. 아이고, 잠시만요. 네, 들고 와야죠. 자, 그래서 이 과학교육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 그럼 이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려고 하면은 과학적 탐구과정, 문제 해결, 그리고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이 세 가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목표는 이 이해, 지식과 이해, 가정 기능, 가치와 태도를 통해서 이 학습 능력을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 지식 이해는 다들 아시죠? 물화생지. 네,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 및 태도는 이제 학생들이 과학을 긍정적으로 하고 얼마나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다른 걸 누르나 봐요. 네. 좀 잘 잡고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해요. 사실 저희 과학학원이랑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좀 잡아가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배려 알려주고 있죠. 조별 활동하면서 얘들아 양보해가면서 해야지. 발표할 때 얘들아 순서를 좀 기다려보자. 저희 학원 애들이 사실 좀 능동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발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들아 이게 뭘까? 하면 여기저기서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의 요구 능력이 한 가지 요구 능력이 더 요구가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쏟는다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할 때 3명 정도 시켜주거든요. 그럼 제가 3명 누가 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발표 때 또 그 얘네들 시키면 이제 다른 아이들이 쌤 왜 저는 안 시켜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력도 좀 요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자꾸 누르나 보네요. 아무튼 그러한 기억력도 좀 함께 요구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혹시 내가 말 너무 안 시켜줬으면 몰래 얘기해. 그럼 좀 더 시켜줄게 하면서 아이들이랑 한번 배려와 인성과 같이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리고 사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과 기능이죠. 문제인식, 가설 설정, 그리고 탐구 설계 수행, 그리고 결과와 결론, 그리고 일반화하는 것까지, 즉 과학 보고서예요. 과학 보고서는 사실 중등 올라가서 지금 초등도 있긴 하지만 보고서 대회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 대회 과학 전람회는 쭉 이어갈 거여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저희 대학교 때 논문 쓸 때도 이 과정,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걸 좀 손으로 놓고 있다가 할게요. 제가 자꾸 누르네요. 잠시만요. 많이 눌렸나 봐요, 제가. 네. 언제 눌렸죠? 엄청 많이 갔는데요? 네, 아무튼 대학교도 그렇고 저희 이제 사회에서 나왔을 때 이제 뭐 연구원이 된다던가, 사실 그 의료 쪽에 뭐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보고서 자체에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은 사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지금 꼼꼼히 챙겨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을 무엇이 좀 어려워할까요?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건 결과 결론 구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실험에 대해서 나오면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해라 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럼 틀려요. 네, 예를 들어서 연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작은 통과 큰 통에서 연소,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초를 넣고 연소를 시켜요. 그럼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작은 통, 큰 통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꺼질까요? 네, 작은 통이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해석을 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이렇게 한 줄 나와요. 그러면 이 양초를 연소시키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요. 맞는 답일까요? 맞는 답 같죠? 틀렸어요. 왜냐면 이 작은 통과 큰 통에 있는 공기는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산소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아니라 공기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학생들이 낚여서 또는 킬러 문제로 그리고 이런 문제 해석 능력, 이런 실험 과정 해석 능력이 함께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험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알고 가는 과정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희 교육 과정과 시리우스를 통합해서 융합하여 그럼 저희는 어떤 교육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리우스라고 하면 좀 어떤 단어가 좀 영상이 될까요? 심화, 영재 쪽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인공지능 디지털 사회에 앞서서 챗 GPT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시리우스 학원의 특성 알려줘 하니까 나름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영재고 가고 대비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또 영재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저희 사실 영재고 가고까지 되게 체계적인 커리큘럼, 뭐 대회, 뭐 수업적 그런 부분이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하나 밑줄을 그어봤고요. 아무튼 사실 시리우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좀 연상되는 단어가 영재, 심화라는 단어를 좀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영재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영재원 설명이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영재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설명을 주실 거예요. 네, 아무튼 저는 간단하게 드리면 당연히 평균 이상의 능력 필요하겠죠. 창의성, 그리고 과제 집착력,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2022년 교육 개정 과정과 이런 시리우스의 특성, 영재적 특성을 좀 통합하여 가지고 총 세 가지의 주안점을 제가 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장점이 있지만 네, 세 가지를 잡았어요. 자, 첫 번째는 영재성이죠. 평균 이상의 능력, 과학 이론의 심화. 이 심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과학 과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과학 탐구 과정, 아까 실험 설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과학 탐구고요.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가진 학생들을 양성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 서술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과학 심화 과정이 왜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 초등 과정을 하긴 하지만 초등 과정만 마스터하려고 사실 오시는 어머니보다 조금 심화된 과정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저희 학원에는 많은 편이긴 해요. 자, 그럼 왜 이런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고 왜 심화 과정으로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초등 교과와 중등 교과가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오늘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정기와 자기 중에 자기를 제가 조금 들고 왔거든요. 자, 초등 교과에 있는 자기 파트예요. 전자석에 대해서 4페이지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등 올라가면은 일단 양이 2배로 늘어나죠. 페이지 수 자체가 2배로 늘어나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공간 활용도나 글씨 크게 하면은 글씨 크기나 그런 걸 따졌을 때 거의 3배로 늘어나요. 갑자기 양이 1배로 늘었던 게 2~3배로 늘어나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갑자기 뭐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배워야 한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등 과학의 기초까지 배우는 게 나중에 중등 올라가서도 조금 더 학생들이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내용을 볼게요. 자, 그럼 초등 교과에는 이 전자석, 자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 사실 전자석에 대한 현상만 다룰 뿐 자기장, 자기력 같은 기본 용어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어는 이제 중등 교과 올라가서 배우게 돼요. 여기서 이제 자기장, 자기력 배우고 이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중학교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초등 교과를 다룬 문제집에는 과연 용어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자, 그래도 과학 심화 교재 하이탑을 들고 와봤어요. 자, 여기에도 뭐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긴 했지만 전자석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자기장, 자기력의 기본 용어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과학을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과학을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용어예요.
이게 영어 단어를 외워라는 건지 한국어 단어를 외워라는 건지 아이들이 그 용어에서 제일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독서가 중요하다. 사실 중학교 때도 물론 그렇겠지만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용어적 친숙함을 높여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런 용어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학원의 자체 교재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자기력에 대한 용어 정리해놨고요. 자기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과정, 저희 초등과정을 듣고 중등과정으로 올라가면 용어적으로 친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능력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은 초등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초등 단계에서는 심화까지 같이 배우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학원 중등도 중등 심화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학원에 좀 잘 적응을 하시려면 같이 심화 단계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초등학교 과정의 단원을 정리를 했는데요. 아직 5, 6학년은 개정교육 전이어가지고 개정교육 전 단계로 들고 왔고 중학교는 개정 후 걸로 바꿔왔어요. 자, 이래서 단원 겹치는 걸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1, 중2 기초과학까지 같이 학습하고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계속 얘기하지만 중등 올라가면 좀 더 부드럽게 잘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인 과학탐구예요. 과학탐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문제의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이러한 1년의 과정을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잘 커리큘럼이 짜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초3, 4학년이 쓰는 보고서입니다. 저희 초3, 4학년의 보고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빈칸을 채우고 여기에 서술하면서 결과와 결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역할을 하고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고업 문제까지 키우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같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요. 이제 초5 과정이 되죠. 여기 칸이 없습니다. 다 비워집니다. 쫙 써 내려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알려주는 것은 방법까지는 써주겠다. 대신 뒤에는 너네가 표를 쓰든 글을 쓰든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해서 학생들이 직접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점점 비어가니 이제 초6 과정의 보고서는 조금 상상이 가시죠? 백지입니다. 백지 보고서를 써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쓰지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착착착 단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잘 써내려가요. 네, 잘 쓴 보고서를 들고 온 건 맞고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잘 써가는데 사실 한 반에 2-3명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학생들 좀 동기부여를 하려고 제가 좀 이런 너네들 보고서를 잘 쓰면은 게시판에 붙여주겠다 하거든요. 근데 그 게시판에 그렇게 올라가고 싶나 봐요.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학생들 보고서 좀 열정 있는 애들은 저희 수업 시간이 만약 밤 9시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10분, 20분 남아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좀 글 쓰는 걸 좀 좋아하는 아이들이 더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2장 이상을 써내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 탐구 과정을 지키면서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탐구적 논리성이 같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창의서술이에요. 저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창의적 문제 해결하는 학생을 이제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그럼 이 창의서술 어떻게 잡고 있느냐? 저희 또 자체 교재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사실 과학 토론 대회나 그런 좀 비교과 대회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구온난화 또는 뭐 저희 물 부족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회 준비도 함께 하면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처음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차츰차츰 하다 보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잘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재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전축이 똑바르면 어떻게 일어날까? 태양이 두 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뭐 등등 그런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서 영재원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실험도 좀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험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좀 심화 실험이거든요. 이거 중등 실험이에요. 중등 실험을 읽고 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너네들이 이유를 적어봐라. 그리고 밑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라 까지 해서 저희 실험 과정까지 전부 다 담고 있는 체계적인 통합적인 그러한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러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심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사진 찍으니까 뭔가 포즈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심화, 그리고 과학 탐구, 그리고 마지막 창의 서술까지 이런 세 가지는 무조건 모든 수업에서 다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썼냐? 생각보다 되게 잘 썼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 전에 숙제로 써오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 발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사실 쑥스러워서 발표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발표해야 된다고 몇 번 문제 할래? 라고 좀 쑥스러워하는 친구한테는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피드백을 학생들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다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체계적이고 심화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가 좀 수치화하는 걸 좋아해서 좀 수치화해 왔습니다. 자, 중등 과정에 상위 10% 이제 차지하는 학생들의 좀 비율을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자, 초등 과정을 완료한 학생과 신규 학생 사실 좀 차이가 나죠. 심화 과정으로 좀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적으로 좀 다가가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좀 성적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평균 성적을 좀 보면은요. 신규 저희 학원이 사실 어머니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평균이 70점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시험이긴 해요. 자, 그래서 보통 새로 들어온 아이들과 이제 저희 초등과정을 완료한 아이들, 이 반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서 이 반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반 한 반을 더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한 8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도 확실히 학생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친숙하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10점에서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유의미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비교과 대회 굉장히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번에 서울시 과학전람회에서도 14명이 수상을 해서, 사실 14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럼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이제 거기 초등학교에서 대회 1등한 수상한 애들은 거의 3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비교과 수상 확률 굉장히 높고요. 이번에 영재원도 굉장히 많이 합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치화하는 걸 좋아해서 또 수치화해봤어요. 네, 아무튼 저희 토론대회 이번에 이제 3, 4월 달에 진행될 게 토론대회죠. 토론대회 거의 1차 합격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성흠 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과학전람회 말해 뭐 하나요? 저희 비교과 대회면은 저희 항상 마감되고 설명회도 항상 핫한 아무튼 비교과고요. 그리고 영재원도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착실하게 잘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등과학업, 그리고 영재원업, 비교과업, 저희 TPL 과학
TPA 물리대회죠. 물리대회도 수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이런 초등 과학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맨 첫 번째는 도미노 과학이에요. 이 도미노 과학은 이제 초저학년 아이들한테 좀 맞춤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저학년은 과학을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독서예요. 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적 친숙함을 좀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좀 추천 달라고 하시면 교재도 좀 교재 아니죠? 도서 좀 추천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수업인데요. 여기서 플러스 1이 된 것은 영어가 같이 융합이 돼요. 국제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을 나갈 계획이 있거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 수업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좀 언어적 융합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중 언어화 그리고 지식학습 흥미 유발 영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영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영어의 키워드에 익숙해지고 표현하고 영어 완성하는 단계까지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험과학이나 초등 베타 감마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혜주 선생님이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원혜주 선생님은 외고를 나오셨는데 과학을 하세요. 이건 좀 특별 인재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네, 많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초등 실험 과학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1년에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초등 실험 과학인 알파 단계는 3, 4학년 아이들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3, 4학년이냐 하면은요, 과학 이론을 시작하는 나이, 학년, 몇 학년이 좀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초4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학년 정도요. 왜냐하면 이제 초4학년 때 과학적 논리적 탐구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과학적, 저희 아까 탐구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그 탐구 과정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학년이 초4부터래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 통합적 학습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초4,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학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초등 실험과학은 초2에서 초4 대상인데, 초2는 사실 시험을 치고 들어와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초3, 4학년이 주로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교육 목표와 저희 교육 개정 과정과 목표가 좀 부합하죠. 그래서 일단 개념, 심화학습을 통한 개념 확장, 서술 능력, 그리고 탐구 과정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 향상까지 같이 도모하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3학년은 아무래도 학년이 좀 어려서 2시간 진행이 되고, 그리고 2주에 1회 실험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학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적 이해, 통합적 논리성이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 3시간으로 매주 1회 실험이 되고 보고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재는 최상위 중기 과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과정은 베타나 감마 과정, 5, 6학년 과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수업은 저랑 원혜주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으니 네,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타 감마 단계인데, 사실 베타 감마는 이제 중등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이 중등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론은 탄탄하게 공부하지만 실험 탐구 과정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명확하게 습득하고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 6학년 과정으로 개념 확장, 목표는 똑같습니다. 과학 탐구 서술 능력, 문제 해결력. 그래서 초4에서 초 6학년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주로 5학년 아이들도 많고요. 지금 시기에는 6학년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업은 아까 알파와 좀 비슷하긴 해요. 3시간 수업에다가요. 주 1회 실험하고요. 교재는 저희 학원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 단계는 중등 개념과학과 중등과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아무튼 시간표 굉장히 많죠.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방학 특강도 제가 개설을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여기에는 6학년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만약 6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특강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쪽에는 지금 아마 4, 5학년 아이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럼 중등과학과 개념과학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아니어서 간단히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난이도는 같아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중등 설명회가 있죠. 그때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거라서 그때 참여하시면은 과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끝이 나갑니다. 자,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죠. 융합과 단계적으로 저희는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계단을 한번 들고 왔어요.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네네. 자, 제가 오늘 융합형 인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영재고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중등 과정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등 과정이 끝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시기는 초6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희 대치동에는 수학이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많아서 수학 과학이 끝나서 초5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왜 6학년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통합적으로 발달해요. 한 가지 기능, 수학적 능력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요. 과학적 용어도 같이 인지하고 사회적 용어도 같이 학생들이 배우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초5학년 아이들도 좋지만 초6학년 아이들이 저희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2부에서 민정 선생님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주실 거거든요. 그럼 그 커리큘럼은 그럼 우리 아이는 한 어느 정도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만약 또 궁금하시면 저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또 상세하게 설명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제가 오늘 좀 학년 분포를 봤는데 5학년이 가장 높은 학년이었고 초1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5학년에 끝나도 5학년이면 이제 6학년 수업을 들을 거잖아요. 그래도 6학년 때 중등과학이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제 학년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더 높은 학년을 빨리 가고 싶다는 것보다는 전 제 학년을 맞춰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교과 로드맵 설명드릴 김민정입니다. 네. 덥진 않으시고요? 괜찮으세요? 네. 예. 오늘 비교과 로드맵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교과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한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에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내년에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아이 쇼핑 하시듯이, 물건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되면 저희 학원에서 또 비교과 설명에 이렇게 딱 주제 하나씩 정해서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럴 때 오셔서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지도하면 되는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은 교과는 아시는데 아마 교과는 다 아시죠? 예, 집에 뭐 문제지도 종류별로 꽂혀 있고 그럼 비교과는 뭐냐? 그리고 비교과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교과 과정이 제일 필요한 뭐 꼭 필요하다 한다면 뭐 영재원을 준비하는 과정? 예, 사실 초등 영재원에서 뭐 산출물 발표 대회 이런 것들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등 영재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중등 영재원은 자소서가 다 있습니다. 물론 초등도 있지만 초등의 자소서는 정말 자기들 그냥 소개하는 글을 쓰는 정도고요. 중등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돼서 영재원에서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필요한 걸 하자면 이제 좀 길게 보셨을 때 대학 입시, 네, 거기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교과가 아니라 이제 세부 사항을 기록을 할 때 이런 데 좀 필요하고 또 면접, 논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지금 자소서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뭐 대학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근데 이제 자소서를 안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관리를 좀 평소에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기록을 조금 남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비교과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비교과는 고등학교 가서 준비하시면 아니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시고 중학교 때 준비된 상태에서 능숙하게 고등학교 때 지식을 갖고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비교과는 이제 중학교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어머님들께서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또 고등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그 시기가 자꾸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빨라지는 거랑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교과와 비교과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게 과학과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켜보시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비교과도 잘합니다. 예, 비교과를 잘하는 애들도 보면 학교에서 과학 공부 잘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잘하게 돼요. 왜 그런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비교과들이 있느냐 저도 준비하면서 조금 네. 어떤 비교과들이 있는지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예, 우선은 과학 과정에서 과학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과와 비교과의 좀 틀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린 거라. 예, 그다음에 22 개정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지금 비교과 그러면서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항상 창의, 융합. 근데 이게 비교과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교과 과정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의 구분이 과학은 그만큼 작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교과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자꾸 뭘 하나씩 더 넣었네요. 네. 그리고 올해 22년 개정에 저 비교과를 빨리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급했나 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 어머님들 맛있는 점심 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중학교 1학년 지금 하이탑 교재 내용 중에 있는 그 첫 단원 내용이에요.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지금 새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단원이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게 딱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학적 탐구 방법, 그래서 앞에서 은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험 과정에 변인 조작이라든지 결과 결론 분석하는 과정이 이제 완전 전문가처럼 여기서 지도를 하게 되고요. 과학과 인류 문명 해서 과학사가 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과 과학기술 해서 지금 이제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 써 있는데 2015년 유엔에서 지금 말한 건데 거의 10년이 됐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교과서에 10년이 지난 그 내용이 지금 이게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내용들 보시면은 이게 환경, 그다음에 에너지, 우주, 그다음에 생태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비교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급했던 건데, 예, 비교과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딱 가로 세로 맞춰서 9개가 지금 뽑히더라고요. 예, 초등학생들이 지금 할 만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월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3월에 발명품, 그 다음에 4월에 혹은 중학교에서는 내신 대비 때문에, 내신 기간 때문에 3월 말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과학페어 해서 과학 토론. 근데 이제 이 과학 토론 대회가 초등학생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서울시만 없습니다. 여기 가까운 경기, 인천은 다 합니다. 초등학생도. 이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예. 이게 지금 서울시는 이게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창의 마당에 중등이 실험한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에서는 자연 관찰 캠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과학 전람회.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는 좀 유명한 대회였는데, 이게 전국 초등 과학 창의 사고력 대회라고, 이거는 서울교대에서 한 대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서울교대에서 이 대회를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해서 이게 좀 많이 마치 이게 약간 뭐 수학의 성대경식, 뭐 과학의 이제 대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과학 대회도 있지만 이 수학 대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모두 다 정지가 되어 버렸고, 근데 이게 이 대회가 지금 올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대회를 경험한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대회도 어떤 대회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영재원들과 그 다음에 물리 대회가 있는데, 물리 대회도 학교장 추천이 없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두 개가 추천이 없고, 그래도 해보셔야 되는 대회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어쨌든 학교 대표로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에서 하는 대회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진행될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비교과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느냐? 예. 이걸 설명하시면 어머님들 걱정이 많이 항상 되시더라고요.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설명을 하는데, 예, 어머님들은 듣고 가시면 걱정을 더 많이 하셔요. 근데 걱정은 어머님들께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생하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예, 어차피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맞춰서, 예, 실력도 같이 성장하고, 저희 아이들도 고생을 해보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냥 날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대 라고 이렇게 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쭉 뻗는 길로 갈고 돌아가지 않도록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그리고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의 몫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또 집에서 같이 많이 도와주시는 훌륭하신 어머님들도, 네, 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지도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 이 대회를 이제 인식하시라고 제가 탐구형과 평가형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탐구형 대회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대회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대회, 1시간 말씀드릴 거를 지금 이제 한 몇 분 안에 하나씩 끝내드리는, 네, 그런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청소년 과학 페어. 이 과학 페어는 사실 이 과학창의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이 대회가 지금 융합과학대회랑 토론대회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중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이 토론대회만 합니다. 아마 다른 지역들 소식을 조금 들으신다면 경기도는 융합과학대회도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저희 학원 지금 설명 오실 때 가끔 경기 지역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그래서 융합과학대회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토론대회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 대회를 참여하지 못하고 중학생부터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대회는 지금 2인 1팀입니다. 이에요. 2인으로요. 그리고 같은 학년으로 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지금 교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서울시 예선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요서와 동영상으로만 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본선에 올라가야지만 그때서야 이제 주장도 발표해 볼 수 있고 질의응답하고 주장 다지기라는 토론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이 개요서만 가지고서도 예선대회에서 아이들을 선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개요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 컴퓨터에 HWP를 쓸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교육청 대회들은 모두 다 이 문서를 이걸로 사용을 합니다. 워드를 안 써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워드를 많이 쓰시니까 그걸 쓰시는데, 예, 어쨌든 이걸 꼭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옛날 뭐 프로그램 이런 거 깔아줘야 돼서 애들이 답답해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준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대회가 다 이거니까 무조건 깔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회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요, 이제 이런 토론 개요서를
수기 작성을 안 하고 지금은 워드 작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작성을 할 때 개조식을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술형을 쓰지 말고 요점 정리 핵심을 명확하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정리를 개조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렇다고 문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 길어야 두세 줄짜리 문장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핵심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세 쪽을 채우려면은 정말 많은 정보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올해 그 대상을 받은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여기다 지금 좀 따왔는데요. 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도전에 이제 자기가 대상을 받았다. 전국 대상이에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도 저는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세 번째 도전에서 이 대상을 받아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지금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지금 해왔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의 말로는 과학 토론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보통 이 대회가 한 해 동안에 이슈되는 거 혹은 2, 3년 동안에 이슈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대회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라고 아주 선생님다운 이렇게 약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초등학생들 자녀들을 두고 계시니까 지금이 딱 관심을 키워주실 개요사 안 써도 좋은데 관심을 갖고 이제 자꾸 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뭘 보시면 되겠어요? 뭐 과학 잡지. 이거는 사실 과학 책으로서는 좀 채우기가 어려워요. 우선은 과학 잡지들, 그 다음에 과학 기사, 이런 것들 좀 접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신 트렌드, 올해 노벨상은 누가 받았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오늘 뭘 또 쏘아 올렸대, 우주에 누가 나갔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과학 창의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 대회들이 모두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대회는 이제 남산분원에서 별도로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이 2인 1팀인데, 이 대회가 학년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5학년 1명, 6학년 1명,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구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너네들끼리 팀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연년생 형제가 있다면, 이렇게 묶어서 내보내시면, 그만큼 이제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닌가요? 싸우나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잘 엮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다 파트너도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팀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어머님들께서 이 팀을 만들어 주실 때는 친한 친구 말고요.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진행할 때 이렇게 빌붙지 말라고 그 아이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잘하고 너도 잘해야 이게 도움이 되는데 둘 다 같은 성향보다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잘 맞아서 좋은 결론이 나면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좋은 또 이렇게 크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가 더 잘 통하는 친구가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짝 친구들 꼭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면 단짝 친구들 끝까지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라고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대회 준비하다 보니까 얘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걸 단짝 친구인데 좀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땐 네가 친구들 막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이제 해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만약 팀을 만드실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회가 예선은요, 그냥 이제 가정에서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서 제출을 하는 대회거든요. 이게 5에서 10쪽 이내예요. 수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워드 작성해야 되는데 수기도 해도 되는 이유는 그림 그려야 돼요. 관찰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수기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에서 10쪽이면 보고서를 뭘 써야 돼 그러는데 이 10쪽 분량이요. 사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실험, 일회성 실험.
이게 서울시에서 본선 대회를 치렀을 때, 이제 저도 이게 연습시켜보면 10쪽 이상의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서울시 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2가지, 3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점, 예, 그 정도 이렇게 그만큼 자세히 쓰라는 이야기겠죠? 이거는 지금, 요즘에, 아까 제가 옆에 이렇게 지금 막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즘에 이거를 학원에 따지 말라고 자꾸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파고들면 어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올해 거는 못 구했고 작년에 이제 올해 거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아직 사업 보고를 할 때가 아니라서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 거를 하는데 보시면 그림을 너무 잘 그렸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는요. 이 관찰력이 좋은 친구가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랑 관찰력이 좋은 거는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쁜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이걸 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력이 좋은 친구가 그림도 잘 그리게 되는, 그래서 직선만 그렸던 애가 곡선을 그리게 되는 뭐 이런, 그래서 관찰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좀 써야 되긴 합니다. 네, 이 글을 못 쓰는 친구들이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핵심을 잘 찝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글을 너무 짧게 써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저도 나중에 이렇게 아이들 거 시험지 채점해 보면요, 몇 줄 안 되는데 10줄 쓴 내용이 그 한 2-3줄에 다 들어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글씨는 예쁘지 않아도 줄은 좀 맞췄으면 좋겠다. 뭐 이런 원칙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들이 하는 실험대회도 1, 2학년, 3학년은 아니고요. 1, 2학년을 하고요. 이것도 실험 보고서를, 그러니까 한 가지 실험을 하고 보고서가 10쪽 분량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5에서 10쪽 이내인데, 저희 뭐 이런 거 하면은요, 무조건 10쪽 맞추라고, 예, 가득 채워보라고,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중학생들이 지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이 지금 대회들이요, 지금 되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우개를 못 씁니다. 예, 이 대회들이 교육청에서 이런 거 작성할 때요, 볼펜 씁니다. 흑색 볼펜.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울 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막 이렇게 지금 해놓는 게 지금 볼펜을 써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지울 때는 이렇게 2줄 그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급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요령을 몰랐던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볼펜을 쓰고 수정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만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첫 페이지만 지금 넣어서요. 근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문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문제에 맞춰서 답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백지 보고서 작성. 지금 저희 학원에서 초등에서 백지 보고서 쓴다고 했잖아요. 실험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 보고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핵심을 파악하지, 안 그러면은요, 이 수동적으로 이 문제에 맞춰서 무슨 단답형 쓰듯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큰 실수거든요. 이걸 왜 물어봤는지 그걸 파악하려면 이 백지 보고서 전체를 쓸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중요하다고 하신 그 분석, 예, 그리고 정확한 개념과 논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을 놓칠 수는 없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 결론이 완성이 되지, 이 개념과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데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개념이 없으면요, 아이들이 이제 뭘 하냐면 상상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 전람회. 이 과학 전람회는 저희가 분명히 설명을 할 거라서 그때 이제 오셔서 자세히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지금 이제 초등 4학년부터 할 수 있으며 고등 2학년까지 할 수 있고, 이제 이게 1인 할 수도 있고 단체로 하게 되면 3인까지도 예,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제 나중에 크면은요, 이제 개인 자료도 사용을 하시려고 1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처음 진행을 하실 땐 재밌게 한번 해보라고 초등학생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3인 꽉 채워서 항상 시작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보고서를 20쪽 써야 됩니다.
예, 보고서를 20쪽을 써야 되고 지금 보통 학교 대회가 8월 말 9월 초까지 그렇게 대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대회가 지금 뭐 다른 대회들은 보통 이제 한 해에 끝나요. 한 6개월 정도면 다 끝나는데요. 이 대회는 서울시 대회가 올해 8월에 시작하면 서울시 본선이 그 다음에 3월에 있고요. 전국대회가 그 다음 8월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과정으로 있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학교 대회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예, 우리는 사실, 학교 뭐 기록물을 남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경험을 쌓았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요약서를 넣어드렸고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앞에서 그 주관 기관에 가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라 제가 지금 이번엔 시원하게 이렇게 펼쳐놨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요약서를 지금 간단히 보여드린 건데, 요 두 개는요, 지금 제가 목차만. 예. 이거는 근데 전국대회라서 전국대회 갈 때는 보고서가 30쪽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실험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 4번, 탐구 과정 및 분석이 4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게 됩니다. 실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보실 수 있으시겠죠? 예, 이거는 1년 과정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준비하는 경우는 뭐 요 정도에서 끝나지 이 페이지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은 소소하게 뭐 2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4개 정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과정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차 쌓이는 거다. 예, 이렇게 보셔야지 이걸 한 번에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 체하십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요, 지금 아이들이요, 이 문제인식을 좀 잘해야 됩니다. 주제 잡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지금, 이제 평소에 좀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 학원에서는 1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집에서 1개월은 따로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개월은 주제 잡는 걸로 하시고,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게 되시면은, 이제 그 학원에서는 1개월 동안 막 집중적으로 실험하고 보고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과제 집착력이 좀 필요한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명품 대회예요. 발명품 대회는 저학년부터 접근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 발명품 대회에서는요, 이 작품 요약서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 교내 대회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요약서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학교에서 작품 설명서까지 하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전람회처럼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겨울방학에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발명대회는요,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집에서 만드실 것도 많아서요, 저희가 이 보고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만들고 막 어디 들고 가서 제작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내대회는 어쨌든 종이 한 장으로 시작을 해요, 요약서가. 그래서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면 되니까 이건 가족회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전람회나 이 발명품이나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시면은 이 작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걸 보실 때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겹치냐 안 겹치냐, 그 다음에 방법이 조금이라도 다르냐, 이런 것만 보시는 거지, 잘못 보시면 헉하실 수 있다는 거 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준비한 거라 시작을 그렇게 욕심내실 수 없고,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시고 겁내실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대회에서 요거는요, 올해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올해 발명품에서 지금 상 받은 내용이 좀 제목이 재밌어서 저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뭐 뱃살 빼고 100살까지 뭐 이래서 이 친구가 상을 받았는데요. 기름 분리하는 국자. 자, 예, 그럼 이제 보세요. 발명품이 이게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에요. 예, 어머님들이 이 생활의 노하우, 그 다음에 불편했던 거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걸 이제 제작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작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정교성. 예.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걸 해주시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표현하는, 예, 이게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학적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 저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상상력이 주를 이루긴 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갔을 땐 무조건 이 정교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만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만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로 네, 이렇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건요, 이 탐구형 과정 같은 경우에 사실 과학 토론대회를 해서 이런 이슈나 정보도 검색해보고 키워드 찾아보고 그래서 문제 원인 찾아서 어떤 해결 방안에 생각을 정리하는 뭐 3쪽짜리 개요서 쓰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창의대회에서 간단하게 10쪽 정도 보고서도 써보고 그 다음에 전람회에 가서 20쪽 써보고 그러고 나면 전람회에서 이제 아쉬웠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발명품을 만들어 보고 그러면 이제 1+1 이렇게 돼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문기사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실험해보게 창의대회 한번 시켜보시고 전람회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발명품 대회를 하는데 근데 뭐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발명품 대회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계속 부딪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 얼른 지우고 예. 화면이 커지니까 막 글씨가 좀 깨졌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교과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교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교과도 잘해야 된다. 정말 교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어쨌든 저의 목표는 사실 저희 학원에서 초등 실험 과학을 저희 초등 심화 과학을 통해서 영재과학, 뭐 알파, 베타, 감마 이 과정을 통해서요. 다양한 영역의 주제도 실험도 해보시고 개념도 쌓고 창의 문제도 풀어보시고 예 그러면서 서술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논제를 주어줬을 때 작은 팁만 알게 되면은 얼른 방향을 이렇게 방법 같은 걸 찾아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 동안에 지금 저희 임성은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비교과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예, 이 특강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형들이 뭐가 있는지. 근데 이 평가형은요, 제가 올해도 설명을 이건 많이 해서요. 예. 제가 오늘은 좀 보여드리는 과정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12월 첫째 주에 교육청 영재원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요. 근데 이제 그건 이미 준비가 접수가 다 끝난 상태고 내년을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예비 3학년이다. 뭐 예비 4학년이다. 교육청을 준비해 보시겠다. 그러면 저는 우선은 내년 3월부터 학교 생활을 좀 더 잘하셨으면 예, 이게 교사 체크리스트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2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나중에 학교 생활은 좀 막 아이가 불성실했는데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열심히 자기가 이런 정보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호기심을 갖고 있고 과학에 관심이 많다. 계속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애가 가서 저 과학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로 하는 어필이 아니라 결국에는 학교에서는 그 발표나 뭐 이런 것들 행사에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좀 참여를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지금 융합 전공으로 응시를 하게 되고요. 4학년부터는 수학이나 과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6학년도 수학, 과학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정보도 있고, 제가 기타는 수학, 과학이 아니라서 기타라고 한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보도 있고, 발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체능도 사실은 영재원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문제 해결력 지필평가랑 창의 인성을 면접으로 안 보고 지금 올해부터 바뀐 점이 지필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면접을 봤었는데 올해는 지필평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은 이 지필평가는 없습니다. 창의 인성을 보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배려, 리더십 이런 것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면접 유형의 지필평가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요. 지금 올해
이게 교육청에서 제시해준 내용인데요. 그 각 지역별로 교육청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 동네에는 어느 지금 교육청 영재원이 있나 이걸 지금 2페이지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수학과학 말고 다른 영역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GED라고 치시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그리고 학교에 사실은 다 올라와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학교 게시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대에서 진행하는 지금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전국 초등과학 지금 창의사고력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지금 4학년, 6학년 학년별로 4학년부터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사지선다형이에요. 오지도 아니고 사지선다형 20문항에 주관식 서술형 4문항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이제 자기 2학년 2학기 1단원 이 대회가 9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까지 5학년이면 3, 4, 5학년 2학기 1단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대회를 좀 준비할 때는 학교 교과를 정말 충실히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신을 잘하는, 초등이 내신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지금 교육과정에서 성취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국대회이긴 하지만 그냥 서울시 전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반에서 잘하고 뭐 90점 이상 잘 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큰 범위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의 문제가 영재원 문제보다는 좀 쉽습니다. 근데 그래도 창의 문제를 도전하고 이걸 지금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영재원을 좀 지원을 해볼까? 그 예비 평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기간하고 그다음에 그 영재원 선발 기간하고 지금 겹칩니다. 거의 겹치거든요. 뭐 한 주 차이 뭐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전해에, 그러니까 내년에 영재원을 지원을 한다. 그럼 그 전에 한번 이렇게 평가를 지원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본다고 사실 영재원이 뽑히는 건 아니에요. 그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들 보시면은 영재원보다 좀 간단합니다. 근데 학교 내신보다는 약간 이렇게 수능에서 나오는 킬러 유형처럼, 그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 근데 교과를 충실히 잘하면, 뭐 이렇게 대상도 받고, 아이들이 상을 잘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대학부설 영재원은 지금 초등 영재원 4, 5학년, 그 다음에 중등 영재원은 6학년과 중1학년들이 지금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영재원별로 모집하는 학년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통 10월 달에 지필평가를 보고요. 11월 달에 심층 면접평가를 봐서 지필평가에서 1.5배수 정도가 지금 면접평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나 증빙 자료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중등에서는 서울대가 증빙 자료를 원했고, 올해 연세대는 증빙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가천대라든지 뭐 아주대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이 증빙 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빙 자료라고 하는 거는 대회 참여를 하셨을 때 발명이라든지 이런 경험,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대회를 참여하지 않으셔도 그 비슷한 활동들이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없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다 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초등 과정에서는 지금 서울교대, 성균관, 가천대, 동국대 뭐 이쪽을 조금 수학, 과학 쪽에서는 많이 지원하시고 성균관은 융합인데요. 내용은 융합적인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동국대는 경기도에 있는데요. 지금 지역적인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국대에서 서울시 학생들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중등은 지금 서울대, 연세대, 그 다음에 서울교대는 수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등은 서울대, 연세대를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재원생이 4사 과정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외부에서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것도 역시 GED에 들어가시면 요강들 다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각 영재원들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시면은 다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25년 선발 응시율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이게 발표된 내용들인데요. 지금 올해 특이하게 과학이 지금 좀 지원율이 아주 서울교대는 높았어요. 거의 10대 1을 60명 선발에 10대 1이었고요.
대신에 수학이 예전엔 40명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6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뽑힐 확률이 조금 인원이 많아졌지만 물론 떨어지는 학생도 많죠. 예, 근데 어쨌든 조금 문이 넓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서울교대가 중학생이 수학만 있고 과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와 연세대가 있는데요. 서울대는 발표한 내용이고 이거 연세대는 제가 뭐 이렇게 좀 셌습니다. 세서 이제 좀 했는데 우선은 지금 서울대가 4.3대 1이고요. 여기도 뭐 3.14인데요. 이 서울대는 과학이 전공이 없는 게 아니라요. 우선 선택한 다음에 지망별로 전공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이 76명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리를 갈지 화학을 갈지 지구과학을 갈지 생명을 갈지 이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1지망에 못 가고 2지망, 3지망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연세대는 지망을 이제 전공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 인원이 거의 같습니다. 아이들이 동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과학 문제만 출제하고요. 연세대는 사고력 수학 문제가 영재성 평가로 출제가 됩니다. 과학 문제는 전공과 상관없이 물화생지 모두 다 고르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영재원 준비하실 때는 물리 화학만 하지 마시고 물화생지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 생물 안 해서 생명과학 못해요. 뭐 이렇게 이런 말 안 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 보시라고 서울대가요 자소서가 세문항이 아니에요. 이건 서울대 자소서인데 뒤에 봉사활동이랑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것들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관심 있으실 부분이 바로 이제 이 2번과 3번 요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영재원 됐을 때 뭘 써야 되는지 그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아셔야 되는 건 어쨌든 구체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나 열심히 했어요. 뭐 실험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라 실험 뭐 했는지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세대 기출유형 이건 올해 출제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시로 지금 어머님들께 제안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연세대 문항 보면 아주 많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문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풀만한 걸로 묻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그 지문을 보고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분석 능력이 지금 부족한 경우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요. 시야가 좁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자꾸 풀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통해서 이 제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제가 서울교대를 했는데 서울교대 올해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교대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생물 문제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생명과학 문제가 아니라 물리 문제가 등장을 해서 좀 아이들이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화생지도 초등학생들도 고르게 근데 초등은 물화생지가 없지만 학교 내용을 통해서 어쨌든 심화 내용까지 하셔야 교대 준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상위 학습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상위 학습만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 중등 선행했는데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답을 맞췄어요. 분명히 문제 듣고 답을 맞췄는데 합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틀린 답안을 썼는데 붙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받는 점수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쓰고 답을 이거 틀렸으니까 지워버리는데요. 저는 그냥 냅두라고 합니다. 너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우지 말고 밑에다 쓰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자기들이 모르는 정답을 훌륭한 답을 써놓고 지워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영재원은 1%가 합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경쟁에서 이번 기회에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실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해보면 그리고 점점 이제 입시를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합격률이 좀 준비한 만큼 더 접근을 합니다. 초등이 가장 어렵고요. 중학교 때는 접근하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서울교대에서 나왔던 문항, 올해 나왔던 문항인데 화학 문항인데요. 저희 학원
감마 과정 2단원에 나왔던 문항과 똑같았다. 아이들이 그 문제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제가 캡처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길었죠.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요. 예, 물리대회가 있는데요. 이 물리대회는 지금 각 등급이 있고요. 연 2회 2월, 9월 2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물리 올림피아드 대회가 이 바로 물리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리 올림피아드 대회가 없고요. 이 TPL이라고 부르는 물리 대회가 있고 과정별 평가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은 상대 평가도 상을 뽑지만 절대 평가도 등급을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으뜸, 버금, 보람 그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등급을 매겨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회는 지금 문제 출제 범위가요. 초급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교과 유형이 아니라 근데 교과 유형도 많은데 어쨌든 범위가 아주 넓고 물리학 백과를 보다 했는데 물리학 백과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기초 수준을 묻고 있고요. 이제 중급이나 고급을 하는데 중급 과정이 통합과학 과정까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고급은 이제 중학교 최상위 친구들이 이제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는 네, 예, 뭐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초급 과정 문제 예시를 옆에 드린 건데요. 앞에 문제는 좀 쉬워요. 근데 여기 초급 과정에서도요, 약간 좀 난이도 있는 킬러 문항이 있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풀었던 문항하고 유형이 좀 다르면, 예, 그러면 아이들은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렇게 4학년에서 수평적기 나오는데, 빨대 조금 꺾었을 뿐인데, 예. 그래서 사실 이 내용도요, 결국에는 교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기른 친구들이 이 몇 개의 문제를 더 맞추고 이제 점수를 받고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이 평소에도 좀 쌓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 겨울방학에도 이 TPL 저희 지금 뒤에 중급 고급 과정 특강들이 다 있는데요. 초급은 저랑 임성훈 원장님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과정 준비하실 때는 초등 과학이랑 그다음에 물리를 한번 맛보기를 하고 싶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 하시고 중등 과정을 좀 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중등 과정이 좀 모자르다. 좀 이걸로 채워보고 싶으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중등과학까지 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중급 과정을 보긴 어렵고 그랬을 때 지금 평가를 한번 받으실 때 TPL 초급을 보시고 중급을 같이 두 개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과 중급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선은 잘하고 있고 더 도전해보자 이런 평가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보면 교육청을 좀 진행을 하시고 3학년 때, 4학년 때 창의사고력 쭉 진행을 시작해보시고 대학부설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물리대회 5학년, 6학년 때 뭐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4학년, 6학년 요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2학년이 되었다. 그러면 좀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을 놓치면은요, 기회가 많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2학년은 계속 아이들이 도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중1 때 도전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문이 많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 때, 예, 할 것도 많지만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학년, 6학년에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네. 이건 저기 나눠드린 자료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거나 학원 사이트에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초등 과정이랑 중등 과정들을 좀 접근을 하시면 고등 과정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중등 과학까지 접근을 하시면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어디든 좀 무난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년에 맞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희 겨울에 어머님들 김장 준비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봄철 농사 준비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요새 김장 준비 잘 안 하시죠? 예, 내년 3월 맞이해서 저희 아이들 겨울방학 동안에
좀 고통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들으셨죠, 어머니? 예, 굉장히 좋은 자료 지금 저희한테 좋은 정보까지 다 얻어 가신다고 보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 이후에도 저희 설명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조금 거꾸로 나왔는데, 내일 모레는 중등과학 설명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중등과학 선생님,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나오실 거고, 가서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실 거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설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생물대회라고 해서, 물리화학은 온라인과 현장 25일 날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그 중학생 생물대회라고 하희성 선생님이 하시는데, 저희는 거의 수상률이 하희성 선생님 거는 뭐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워낙 인기가 좋은데 이거는 현장만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12월에는 지금 12월 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초급 TPL 대회가 그 대회 설명회가 있는데 올해 그 서울대 영재원 그 물리학과에 이제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제 어머니한테 문자가 저한테 왔는데 저하고 작년에 TPL 준비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교육영재원에 들어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이제 이 친구가 또 물리학과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TPL 준비하시는 거 그게 그냥 수상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나중에 다른 데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는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는 거 꼭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중등 과학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정말 중간 점검하기는 딱 좋은 대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대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너무 당황을 해갖고 사실은 실력이 있는데도 좋은 점수를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쌓아줄 겸 한번 좀 도전해 보시는 거 저 추천드리고요. 아쉬운 건 접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어머니.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17일에는 제가 비교과 설명회 또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김민정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비교과들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번 방학 특강 때 하는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역시도 현장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 생물하고 저희 그 비교과는 지난번 그 엘리트 대회 때 오신 어머님들이 직장인 어머님들이신데 꼭 오고 싶다 해서 저녁에도 하나를 더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27일 날 오전과 오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비교과도 오전과 오후에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초등을 맡고 있으신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팀장님,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김민정 선생님과 이은진 선생님 하셨고, 원혜주 선생님 되게 귀여우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영어 굉장히 잘 가르치고 계시고, 지금 그 영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학년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3학년 때 들어왔는데 4학년이 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 이게 원래 3단계까지거든요. 그래서 1단계를 맞추고 중간 합류가 가능한데 1단계 맞추고 학년이 높으니까 다른 학년을 가시겠느냐 했는데, 아니다. 이거 계속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선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카트에 굉장히 스마트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저희 학원 수업 시작되니까요. 어머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